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오늘 우리 전 세계 동승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요. 네, 또 평창을 계기로 남북 간의 첫 교류 행사인 남북 스키 공동훈련도 현재 마식령 스키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봉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북한 선수단이 전 세계를 이용해서 내려옵니다. 원래 경의선 육로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우리 스키 선수단이 북쪽에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태운 전세기가 지금 북한에 한번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쪽으로 내려올 때 그쪽에 이제 다시 태우고 내려와야 되는데 좌석이 많이 남습니다. 보니까 뭐 에어버스 기종인데 보통 최대 좌석이 한 200석 가까이 됐는데 우리 선수가 올라간 게 45명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리가 많이 남으니까 지금 북측하고 이제 조율을 해서 북측에 있는 선수단 32명을 오늘 이제 태우기 오기 선수들 포함해가지고 태우고 오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 오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후와 그쪽에서 한 5시쯤에 이제 도착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5개 종목에 지금 출전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뭐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지금 이미 내려와가지고 지금 진천에서 지금 합동 훈련을 하고 연습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우리 스키 선수단에 동승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마식령 스키장의 공동 훈련을 위해서 우리 선수단이 어제부터 이제 방북해 있는데 이 관련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선수들을 포함해가지고 45명이 지금 올라가서 이제 공동 훈련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은 주로 이제 상비군 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북한에서는 평창에 참가하는 그러니까 대표팀 선수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이제 프리 스키를 타면서 그쪽에 있는 상태 뭐 설질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함께 점검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남북 선수들이 좀 약간 서먹서먹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잘 하지 않고 이랬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친해져 가지고 같이 리프트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단체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진도 찍었다고 하고요. 오늘도 또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북한이 출전하는 종목인 알파인 스키하고 크로스컨트리를 이제 같이 이제 연습을 할 예정인데 알파인 스키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보통 스키 할 때 폴대를 막 지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종목이고 그다음에 크로스컨트리는 뭐 수십 킬로를 이제 이렇게 스키를 타고 이동을 해서 하는 그런 경주를 펼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마식령 스키장의 화면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북한에서는 이 마식령 스키장이 세계적인 스키장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선수들이 어제 체험을 해봤는데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선수하고 이제 감독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총평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그리고 않다. 훈련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선수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용평 스키장이나 아니면 이제 하이원 스키장하고 비교를 해서 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스키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선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이 어떤 경사의 각도라든지 뭐 이런 슬로프 그다음에 지형 변화가 좀 많고 이런 게 이제 훈련하기가 좋다고 하는데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알파인 스키 감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정선의 중봉 스키장이라고 있는데 이 스키장하고 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다. 환경이 비슷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좀 길고 이게 슬로프가 되게 길고 그다음에 중간에 경사도 좀 심하고 해서 선수들이 운동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이었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스키 선수단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방북을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되면 경의선 육로뿐만 아니라 하늘길도 열린 셈입니다. 갈마 비행장에 우리 국적기 착륙은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행장으로 올라갈 때 곧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 디귿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양양국제공항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동해 쪽으로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동하는 거죠. 저렇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직선 거리로 이용할 갈 경우에 훨씬 더 이제 짧은 거리가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우회를 한 건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70분 정도. 예. 보통 뭐 제주도 가도 한 50분이나 1시간밖에 그렇죠. 안 걸리는데 네. 70분이면 상당히 오래 걸린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직선 거리를 통과를 할 때 그 우리 남북 사이에 군사 분계선이 있는데 하늘에도 그 군사 분계선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그 비행 금지구로 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고 만약에 이렇게 직선으로 통과할 경우에는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좀 상당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북한군 그다음에 뭐 유엔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 보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회적으로 좀 더 먼 길이긴 하지만 우회를 해서 그 저기 돌아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직선으로 갈 경우에 또 우발적 사고의 어떤 위험도 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갈마 비행장에 우리 그 국적기가 착륙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동해선에 있는 하늘길도 또 우리 국적기가 통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간 것도 이제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이번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늘길이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열린 거나 다름없는데 그 전에 그 현송월이 내려올 때 그 경의선 육로를 이용했고 그다음에 고위급 대표단이 이용할 때 판문점에 이제 육로가 그 어떻게 보면 뚫린 셈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해선 육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점검단이 그 갈마 비행장이라든지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하러 올라갈 때 그 동해선 육로를 이용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뭐 육로하고 하늘길 이제 모두 일시적으로 평창을 계기로 열린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식령 공동훈련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게 금강산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북한이 몽리를 부려서가 아니라 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때문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그 스키 선수들을 포함한 우리 측이 이제 북측으로 올라간 게 그저께 밤에 예. 그 양양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일단은 아직 어떻게 보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기에 올라타기 그 2시간 전에 이게 어떤 일정이 컨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그 미국의 이제 독자 대북 제재 규정 작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직접 이 행정명령으로 내린 건데 여기에는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북한에 그 착륙하는 비행기는 미국 내에 180일 내에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해당 비행기는 아시아나 지금 전세기인데 이 비행기가 그 물론 나중에 미국으로 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착륙하는 것 자체만으로 북한의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번에는 좀 평창이니까 예외적으로 좀 빼달라 그런 식으로 좀 미국하고 조율을 과정해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좀 이런 거에 좀 난색을 표명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라든지 정부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 그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차원에서 좀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 정부가 이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갈마 비행장 이용료 같은 경우에 북한에 이제 대량 현금을 지원을 하면 이거 역시 대북 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에 또 이용료를 내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북한하고 조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미국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두교서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연두교서 국정 그 연설의 어떤 대체적인 총평을 들어보면 전문가들 포함해서 좀 대체적으로 차분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유엔 총회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급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거의 뭐 막말급에 가까운 뭐 예를 들면 그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는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해서 김정은이 그 직접 자기 이름을 건 성명을 내 가지고 뭐 괌을 타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작년하고 좀 상황이 다른 점도 반영이 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좀 그 북미 간의 어떤 긴장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좀 평창을 계기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톤 다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그렇게 뭐 그냥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약간 좀 묵직한 메시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최고의 압박 작전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협상을 약간 좀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그런 예.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대북 제재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을 좀 몰고 가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게 한 475번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오토 원비어 그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예. 그 사례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꽃제비 출신 지성호 씨도 직접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이 그 빅터 차가 이제 주한대사에서 이제 낙마를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게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코피 작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북한에 있는 그 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타격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네. NSC에서 요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이제 낙마를 했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지금 상당히 대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극적이진 않았지만 메시지는 있었다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